안녕하세요. 의잼TV의 잼잼 한의사 배원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윤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의학 박사 김윤희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은 여성의 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성의 성이란 무엇입니까? 여성의 성이란 남자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성한테 있어서 성이란 답만 말씀드리면 예. 사랑과 임신입니다. 사랑과 임신. 네. 거꾸로 제가 남자한테 성이란 섹스, 삽입과 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혹시 그거 아세요? 여성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성관계 시에 고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오르가즘. 예, 예. 오르가즘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사랑의 호르몬. 네.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원하는 건 사실은 그 남성분과의 어떤 사랑과 애착을 느끼기 위해서 정신적인 교감이죠. 그렇죠. 정신적인 교감을 느끼고 또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성관계를 하는 게 더 많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여성에게 있어서 성은 임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보면 여성들이 성욕이 가장 오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욕이 오를 때. 보통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잖아요. 아, 배란기. 그렇죠. 네, 여성분들이 성적인 욕구가 가장 강할 때가 배란기입니다. 배란기는 한마디로 임신 가능 기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한테 있어서 성은 어떻게 보면 임신을 위해서 우리 몸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성들은 그럼 어떤 성적인 부분을 그냥 성 자체로 즐기고자 하는 그런 취향은 남자들에 비해서 어떨까요? 그거는 조금 여성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성적 에너지가 99%라고 하면 여성분들 만약에 100명을 놓고 봤을 때 성의 에너지가 상당히 풍부하신 분들은 한 10에서 20%. 남자들 훨씬 적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한 7, 80% 정도는 남성이 요구를 할 때 거의 응해주면서, 네, 그렇죠. 수동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성을 더 깨치지 못한, 또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여성들이 성욕이 많이 강할 때가 20대에서 30대.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 상당히 많이 분비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는 점차 좀 줄어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경향이 있죠. 제가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여자분들이 성을 회피하게 만드는 그 질환이 있죠. 질건조증, 성교통, 질염에 대한 얘기들을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보통 이제 남녀가 사귀는 단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관계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보통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성분이 자꾸 성관계를 회피를 하게 되면 남성분들이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네. 혹은 이 여자가 혹시 다른데 애인이 또 따로 있나? 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질투가 생기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여성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니까요. 여성분들이 질환이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질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는 질건조증이 있을 때였습니다. 네. 보통 이제 질염이 있다라고 하면 냉이 너무 많다거나 또 냄새가 있다거나 아니면 질 입구가 너무 따끔따끔하거나 이러면 성관계 할 때 통증을 유발을 하거든요. 그렇죠. 성관계라는 게 좋아야지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면 그렇죠. 아무래도 회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픈 걸 참아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즐겁고 재밌게 사랑하는 관계를 네. 유지해야 되는데 통증이 유발되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질건조증인데요. 이거는 여성분들의 질 안에는 아무래도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거의 여성분들 정상 사이즈라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요렇게 뱃속에 이제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요렇게. 네. 어울리진 않으시네요. 네, 보시면 여성분들의 질 안에는 우리 입 안에 보면 침이 있잖아요. 그렇죠. 침이 있으면서 우리가 혀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 안에 정상 분비물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분비물들이 약간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정상적인 분비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궁 안에 있는 이런 탈락된 세포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면 자궁 경관의 분비물이라든지 또 질벽의 세포, 또 백혈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에가 촉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보통 속옷을 저녁 때 보면 이렇게 살짝 분비물이 묻는 것까지는 정상 분비물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성관계를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좀 성적인 흥분을 했다라고 하면 질 입구에 있는 바리톨린 샘이나 또는 요도 아래쪽에는 스키드샘.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액체들이 분비가 되어야 윤활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요렇게 두 개, 요렇게 총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구 쪽을 축축하게 만드니까 어쨌든 잠자리 할 때 입구 쪽부터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되게 잘 알죠? 네. 원장님 책 보고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성적으로 흥분을 했는데도 질 입구에서 액이 안 나올 때. 그다음 아니면 삽입을 어떻게 힘들게 했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안에서 액이 부족해서 마르는 거. 그다음에 하고 나면 어떻겠어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질 벽도 붓고 질 입구도 붓고 그러다 보면 결국 질염 생기고 방광염 생기고 네, 이런 증상들이 계속 되는 것을 우리가 질 건조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태가 되면요. 여성분들이 어디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여성분들이 파트너에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죠. 네.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그냥 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파트너 남성이 이거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성분들이 성을 회피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 질건조증, 질염. 남성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상대편인 여성을 사랑한다면 꼭 그 참고로 하셔서 거꾸로 물어보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성교통을 일으키는 원인인 질건조 질염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질건조증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폐경 후에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폐경 후에. 그러니까 폐경으로 인해서 이제 난소에서 생기던 그 만들어내던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서 여성의 질을 촉촉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감퇴하고 또 질벽은 얇아지고 또 건조하게 된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양의학적인 치료가 뭐냐면 호르몬제를 준다거나 호르몬 크림 같은 거를 발라라. 호르몬 패치를 발라서 여성 호르몬을 좀 넣어주자. 여성 호르몬을 패치나 그 윤활제는 어떻게 그러면 질 안쪽으로 바르는 건가요? 네네네. 질 입구 쪽이나 질 안쪽 벽에다가 이제 바르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질건조증이 50대 이후 분들한테 생기는 게 아니라 20살부터 생겨요. 저희가 보면 환자가 20대부터 40대 환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젊은 분들은요, 여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에요. 호르몬 수치랑 상관없이 질이 건조하고. 네, 그래서 양방에서 보는 이거를 호르몬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방적인 관점에서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본 게 뭐냐면 자궁의 혈액량이 일단 충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궁 내에 있는 혈액들이 원활하게 순환이 돼야 된다. 그래야 흥분 시에 이게 애액으로 변환이 돼서 분비가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치료가 잘 되더라고요. 양만 많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양이 골고루 서큘레이션까지 이제 돼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양과 흐름 두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한 거네요. 네.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윤활젤로 모든 걸 다 커버를 할 수 있을까요? 전 윤활제를 써보지 않아가지고 윤활제 존재 자체를 저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전이, 사랑.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조금 건조하다라고 하면 일단 윤활제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남성분들 몰래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좀 질건조증이 약할 때는 이거 좀 커버가 되는데요. 이게 심하면 윤활제를 발라서 들어갔는데 안에서 그것까지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윤활제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어떤 외부 물질이 들어가면 정자의 활동력을 조금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자연 임신의 확률을 조금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라고 하면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관계를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관계를 중단하는 것도 여성의 성기능을 더 안 좋게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잠자리를 가졌는데 성교통 때문에 조금 띄어서 하면 안 될까? 그래서 2주에 한 번 잠자리를 가지거나 한 달에 한 번 잠자리를 가지는 게 오히려 질을 더 건조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성관계는 규칙적으로 해야 그 성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럼 내가 그동안 성관계를 안 했으니까 나의 자궁과 질은 더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꼈으니까 건강할 것이다. 네, 그럼 제가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너무 아끼게 되면 기능이 더 감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관계는 좀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 8체질 중에서 성에 강한 체질은 어떤 체질일까? 8가지 체질 중에서 보통 자궁 울체 체질이 있으신 분들, 약간 화병이 있으신 분들이 보면 활동 에너지도 좀 많지만 성 에너지도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자궁 습담 체질이라고 해서 약간 조금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이신 분들. 근데 그 반면에 보면 자궁이 너무 찬 체질, 자궁에 혈액이 부족한 체질, 이러신 분들은 자궁에 혈류가 제대로 돌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흥분이 더 그만큼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성적인 욕구가 치료에 대한 반응도 떨어지고 네. 또 성적인 욕구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 자궁이 약해서 이 성욕이 떨어지는 체질들한테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체질에 맞게 해서 치료를 해주면 개선이 좀 잘 돼요. 네,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자궁 울체 체질이나 자궁 습담 체질이 한 달 걸릴 거를 이분들은 한 2달 보고 치료를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자도 여성의 어떤 자궁 건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까요? 네, 여성들이 알아서 하면 안 될까요? 네, 남성들이 자궁이나 질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심장, 간장, 심장 그렇죠. 이런 위장 이런 것처럼 일종의 장기의 일부이고요. 그 자궁과 질이 건강해야만 이 여성분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여성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로 봅니다. 남자분들이 이런 방송을 봐야 될 이유가 이걸 통해서 여성의 자궁과 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유지하시고 있는 그 사랑, 앞으로 가지게 될 그 사랑을 조금 더 이렇게 풍부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의잼TV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같이 해주신 김윤희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